어쨌든 남한의 통일운동 당체의 변화 과정, 발전적 해체 과정을 봅시다. 북조선이 평화통일 논의를 향후에 중단하겠다는 것은 평화통일 방안이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게 민족공동위원회. 발전할 수 있는 지금까지 각종 남북 해외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 협의체를 해산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남북 해외 협의체는 범민위원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6.15 남측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독, 남한의 자유주의 세력, 중도 세력까지 포함하는 뭐 미나협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준의 남북 해외 협의체가 이 협의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결국은 실제로 북은 북측의 협의체를 해산을 했습니다. 북의 범민도도 해산했고 다 해산했죠. 6.15 북측위원회 다 해산했습니다. 남측의 6.15 남측위원회가 이제 향후에 운동 방향과 조직 변화를 확인하고 올해 안에 상반기에 새로운 연대주를 내고 남측 6.15 남측위원회도 해산된다는 거죠. 이미 6.15 공동선언 해외위원회는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더 이상 6.15 공동실조 즉 평화통일 운동을 하지 않고 반미 반일 윤석열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청해에서 해산을 하고 한국 자주화 운동연합 가칭이죠. 자주연합 이렇게 한국이라는 말을 썼다. 한국을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거죠. 최근 북의 주장과 어, 동일한 맥락입니다. 4월 26일 범민련의 해산 당시 선임된 새조직 건설위원 수임국 4명의 준비위원들이 반미 반제를 기본 과제로 하는 새로운 전국적인 운동 조직을 건설하자고 각 단체 참가자들이 공식 제안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범민련도 반미 반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대 기구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북이 현재 교전 상태라고 선언했죠. 확인함에 따라 그 당분간 뭐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통일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북이.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논의도 당분간 중단되기 때문에 남한의 평화협정 운동본부는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운동본부, 미군 철수운동본부로 개칭이 됐다. 이와 같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평화 공존과 자유 왕래를 정치하게 시키려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전쟁 상태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런 관계. 남북은 사실은 이제 그러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화 공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반도에서 왜 평화 공존이 안 되는지, 남북 두 개의 국가가 평화 공존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미래의 길이죠. 미래의 길은 당연히 이 평화 통일이 되는 높은 수준이 있을 거고,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나라로 존재하면서 평화 공존과 자유 교류를 실현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거 일부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남북의 무장 상태와 북미의 핵무기를 고려하면 전쟁에 의한 통일은 실현 가능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떠한 돌발적인 사유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통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정책이나 목적 자체를 처음부터 전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재래식 전쟁, 1950년 전쟁에도 남북 간에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지금 핵무기가 있는 조건에서 엄청난 재래식 무장도 있는 조건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몇백만 명의 목숨을 이, 희생시킨다는 거. 그리고 그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1950년 전쟁처럼 미국이나 강대국의 개입으로 통일될 가능성도 희박한데 전쟁을 위한 통일을 하나의 실현 가능한 선택으로 삼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쟁은 논외로 해야 된다.
반대론자 일부 진보 진영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게르만족이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로 분리돼 평화롭게 살고 있고 유럽 연합도 국경이 사라져. 그래서 아무 불편이 없다. 남북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도 같은 영어권 그 민족 성분도 비슷하죠. 일부 캐나다에 프랑스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 민족이죠. 근데 통일되지 않고도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어떤 조건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가 분단된 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죠.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통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금 현재 평화가 아니라 전쟁 상태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체제 경쟁, 상대방을 흡수하려는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번째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를 통해서 남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한미동맹,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세 가지 중첩적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기지로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 정부 간의 평화협정이고 국가 간의 평화조약인데요. 이를 거부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과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이 통일 국가가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죠. 불투명한 위상 때문에 현 분단 상태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의 한반도 상태, 분단 상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그중에서 특히 미국이 군사 긴장, 그죠? 군사 긴장과 분단 정책을 그죠? 포기한다면 남북은 아마도 서로 다른 체제이지만 상호 존중과 공존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 6.15 공동선에 서로 약속을 했죠. 그죠? 체제의 이질성, 이러이러한 불안 요소를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이 전쟁 상태,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지배 상태, 남한을 군사기지로 하려는 정책, 이러한 정책을 포기를 한다면 남북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상호 공존과 교류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체제의 이질성이죠. 체제의 이질성은 미국의 군사지배 정책, 북을 포위하고 북을 고립시켜서 북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죠. 러시아의 도움도 과거처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혼자 자생해야 되는 빨치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더욱더 북이 이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강력한 내부 단결을 하면서 어, 남과 차별적인 빨치산 체제, 쉽게 말하면 빨치산 체제, 북에서는 수령 체제라고 하는데 빨치산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전쟁이 중단되고 북에 대한 고립 정책이 사라지게 된다면 북도 이 정도만 다를 뿐 외부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례도 못쓰지 유연한 체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신우주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여러 사례에서 어, 그 개방주의죠. 자본주의와 교류하고 자본주의에 합작하는 그러한 정책이죠. 그러한 개방 정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북도 체제가 보장되면 외부와 협력 교류를 넓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을 종식시키고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정책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죠? 통일은커녕 평화도 현재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통일할 필요 없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된다는 주장은 현 상태에서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바로 전쟁, 그죠? 전쟁. 네,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전쟁 정책을 중단해야 되고 이 전쟁 정책을 강요하는 게 바로 미국이란 거죠. 남북 두 개의 국가가 평화 공존을 하려면 종전조약을 통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래서 전쟁 의지를 포기하고 육지의 군사 분계선과 해상의 북방 한계선 대신에 국경을 확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국경 확정되고 서로 전쟁 의지를 포기한다면 현재 군사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중심으로 돼 있는 군사적 대치가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1953년 미국, 중국, 북조선의 군대 사령관,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그죠? 중국의 팽덕 북조선 사령관 김일성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정전협정을 체결했죠.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이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전협정에 따르면 정전협정 후 3개월 안에 국가 간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조약을 협상을 시작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 전쟁과 베트남 문제죠. 베트남 문제.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북베트남이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 사안을 다루는데 첫 번째 한국 문제에 있어서 소련, 중국, 북조선은 미국과 한국의 종전 조약이죠. 종전 조약 평화협정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국무장관 달레스가 협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남한 역시도 이승만이죠. 북조선을 타도해야 될 불법 정부로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남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북조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소련이 북조선을 괴뢰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를 하면서 평화협정 체계를 지금까지도 이러한 협상 자체를 미국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뭐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 시대에 자유주의 세력이 등장했을 때 이 평화협정을 체결에 의한 협상죠.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일부 착수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다. 결국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든지 평화 공존을 달성하지 두 경우 모두 다 남북 간의 체제 이질성과 군사 대결을 완화 극복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 전쟁 상태를 선호를 하는 거죠. 남한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기지로 삼기 위해서. 결국은 평화 통일이 안 되는 부분과 평화 공존이 안 되는 이유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즉, 이러한 문제가 성사되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물론 평화 공존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평화 통일은 안 되지만 평화 공존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조건 둘 다 불가하다. 결국은 평화 운동이죠. 평화 공존이죠. 평화 공존. 평화 공존 운동과 평화 통일의 구체적인 경로는 결국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 선언을 하등 동일하다는 거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서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즉 평화가 구축돼야지 두 개의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국가로 평화 통일을 하든지 그건 이제 이 차후의 문제고 현재로서는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이 둘 다 불가능한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할 필요 없이 평화 공존을 해야 된단 말은 그거는 이제 똑같은 전제 조건을 고려하지 않죠. 평화 공존을 하든 평화 통일을 하든 운동의 방식은 다 똑같다.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그죠? 상호 인정, 외교관계 불가침 선언. 이제 이것들을 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의 그 통일운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남한 통일운동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남한 사회 통일운동에 대해서
관찰하려면 남한 사회의 사회 구조죠. 북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1991년 남북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로 가는 과도기에서 각자 남북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는 거예요. 국가는 아닌데 남북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남은 대한민국, 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남북 간에는 국가 관계가 아니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올림픽도 따로따로 나가죠. 제3자가 돼 있는 데서는 국가 간의 관계,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고 대내적으로는 특수한 권력 집단과의 관계라는 거죠. 남북은 과거에 하나였고 미래에도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질적인 체제 아래 80년을 따로따로 살아왔습니다. 80년 동안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울타리에 있었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남북의 조건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북은 정치,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계급 구성도 다르므로 그 사회의 모순과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제와 해결 방법도 다르다. 이러한 남북이 서로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남과 북에 있어서의 경로와 방법은 동일할 수가 없다. 다르다는 거죠. 조건이 다르니까 목적이 똑같더라도 그걸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북조선이 제기하는 과제는 북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북조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죠 그렇지만 그러한 북조선의 과제 해결 방법을 그대로 남한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의 공동의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북조선의 주장을 그대로 남한에 적용할 수 없고 남한은 남한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북조선이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가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남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를 평가하고 북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남한의 입장에서 판단해. 북조선은 수령 중심의 당과 인민의 일체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당과 인민, 수령이 서로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각종 법률과 헌법은 물론 조선노동당 강령까지도 조직적 논의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일사불란하게 조정을 합니다. 이러한 집단주의 사회로서 의사결정과 조직행동의 유연성, 그죠?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북에서 말하는 수령체제라고. 북은 그래서 과거에서도 어떤 입장 변화가 아주 이 정세에 따라서 입장 변화가 아주 그 다양하게 그죠? 입장을 바꿔왔어요. 입장을 바꿔왔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그래서 미래도 여기 세계 정세, 즉 미국과의 관계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북에 대한 관계. 이러한 정세 변화, 남북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남북 통일 문제, 평화 통일 노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남북 협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문재인 때 바로 얼마 전까지 문재인 때 남북은 순회 회담, 그죠? 순회 회담과 협상이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027년 정권이 자유주의 정권이 나타나면서 다시 또 남북이 협상, 평화와 통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입장 변화가 가능합니다. 북에 있어서는 수령과 당이 결정하면 인민들은 따라오는 형태가 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 대립 때문에 결정을 빨리 못하는 이러한 현상, 나만이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정과 행동의 탄력성을 가집니다.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은 각 조직과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한 전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의사결정과 조직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없다. 노선과 정책을 한번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북이 이를테면 정세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을 취했다가 폐기하고 이후 정세가 좋아지면 다시 헌법이라든가 조선노동당의 이런 것들을 다시 변경할 수가 있겠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평화통일 노선을 한번 폐기한다면 이를 다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설사 일부 단체들이 그 탄력적으로 그러한 결정들을 탄력적으로 한대지만 그 단체의 구성원 대다수나 국민 여론이 이러한 일사불란한 단체들의 결정을 따라가기 어렵고 조직 행동도 갑자기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 이게 남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남한에서는 평화통일 노선과 조직을 폐기한 이후에 정세 변화가 생길 때 이거를 역량의 손실 없이, 그죠? 운동 역량의 손실 없이 이 정세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기존의 운동 방침이라든지 조직을 회복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평화통일 역량을 회복할 수 없다. 대중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평화통일단체를 갑자기 해산하고 다른 대안전체를 만든다면 대다수의 동의를 얻기 힘들고 과거의 동력을 새로운 대안단체나 대안운동으로 손실 없이 가져가기도 어렵다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남한의 평화통일단체는 북이 설사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북과 달리 남한에서 평화통일 노선 폐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 한번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하면 이 평화통일에 관한 열정이죠. 이러한 남한에서의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